안녕하세요. 115만 회원과 함께하는 네이버 최고의 부동산 카페 아름다운 내 집 갖기 매니저 청개울입니다. 분양가 중개 시즌3 24만 대, 오늘은 번외편으로 찾아왔습니다. 저희가 분양가 중개도 다루고 여러 가지 소식을 다루는데 분양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을 맺는 일이 벌어졌죠. 97 부동산 대책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한 전망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준비한 영상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특히나 최근에 이제 왕숙 신도시 투자 분석 영상을 띄워드리고 있었죠. 왕숙에 들어갔던 단지들에 대한 선별단지 영상이 3개가 있었는데 그걸 좀 종합해서 앞으로 왕숙 신도시에 특히나 당첨되신 분들이 어떤 투자 계획을 세우셔야 되는가에 대한 영상을 찍고 있었는데 얘가 나와서 아무래도 얘가 연관이 직접적으로 되죠. 특히나 왕숙 신도시에도 민간 분량들도 예정돼 있었는데 일단 97 대책에 따르면은 공공 중심으로 바뀌고 쉽게 말해서 LH가 땅을 매각하지 않는다라고 해버렸기 때문에 결국 왕숙에도 이번에 저희가 영상을 소개해드렸던 공공 분양 내지는 민간 참여 공공 분양이 있었잖아요. 그런 애들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여하튼 그것 외에도 여러 가지로 이 97 부동산 대책은 연관이 있기 때문에 한 번은 말씀드려야 돼서 오늘 1편을 준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제 한 줄 평을 읽었습니다. 노력과 결과는 별개다. 예를 들어서 노력을 하는 것 자체는 나쁘지는 않죠. 나쁘지 않은 게 아니라 권장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좋은 겁니다. 근데 어떤 노력을 했을 때 그 노력이 곧장 의도했던 결과로 나오는 건 아니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노력의 방향이 특히나 잘못됐을 텐데 예를 들면 내가 의대를 가고 싶은데 문과를 지망해서 국어를 아무리 공부해도 의대 가는 결과는 나오지가 않을 수 있잖아요. 적절한 면인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97 대책을 보면서 제가 느낀 거는 노력과 결과는 좀 별개일 수 있다는 거, 이걸 느껴서 이렇게 한 줄 평을 일단 적었습니다. 자, 일단 97 대책은 지난번에 나왔던 627 대책, 일종의 수요 억제책이었죠. 대출 제한이 있었는데 그 당시 저는 어떻게 말씀드렸죠? 여러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627 대책이 적절한 시기에 제대로 나온 괜찮은 정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급격하게 증가하는 M2 유동성이라든가 이런 상황에서 627 대책의 핵심은 뭐였습니까? 총량 유제였습니다. 6억 제한은 총량 유제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한 부분이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다만 627 대책 어디까지나 급격한 유동성 확장이 부동산 분야로 전이되는 걸 막기 위한 긴급 대책이었고 결국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많은 분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공급 대책이 나와야 하고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나왔잖아요. 97이 문제가 좀 있습니다. 자, 공급이 핵심인 건 맞습니다. 이번에 97 대책 나오고 영상들도 많이 뜨면서 자세하게 분석하시는 분들 많은데 일단 뭐 뒤쪽에 수요 대책이 조금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공급 대책이 나온 건 맞아요. 근데 문제는 이거죠. 핵심은 이겁니다.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5년간 135만 호를 착공하겠다. 연 단위로 27만 호를 착공하겠다. 뭐 김윤덕 국토부 장관께서 직접 말씀하셨죠. 1기 신도시가 대략 30만 호 되거든요. 매년 수도권에다 그걸 공급하겠다. 그 물량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5년간 135만 호가 전국 단위 목표 물량이 아니라 수도권 목표 물량이라는 것에서 저는 좀 쎄하다 이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한 줄 평에서 노력은 했어요. 유유부지 전환이라든가 시기를 좀 앞당기기 위해서 민간 물량을 갖다 공공 중심으로 전환해서 분양시를 좀 앞당기겠다. 물론 부작용과 걸림돌은 있겠지만 거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한가라는 문제가 있어요. 27만 원 공급이 연간. 제가 이걸 딱 보는 순간 김윤덕 국토부 장관의 요 장면 1기 신도시급을 매년 수도권에 하나씩 공급하겠다. 물량 측면에서 딱 직관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건 제 경험에서 나오는 건데 직관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물론 추후에 세부적으로 계산도 해봤는데 물론 계산 결과도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계산은 다 떠나서 그냥 직관적으로. 왜냐면 직관은 경험에서 나온 건데 사실 저희 아름다운 내 집 갖기 카페가 네이버에 개설된 게 2005년 1월이거든요. 지금 20년이 넘었습니다. 근 20년 동안 카페를 운영하면서 여러 다양한 경험이 제가 있었을 거잖아요. 그동안에 신도시들도 많이 들어갔고 굴곡도 있었고 부동산 가격이. 그리고 제가 처음으로 제 명의로 집을 샀던 거는 90년대입니다. 그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봤을 때 이거는 불가능하다. 거의 99.9%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이 직관적으로 들었어요.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노태우 정부 200만 호가 있어요. 대한민국 역대 부동산 공급 정책 중에 물량상으로 가장 많았던 게 이 90년대에 있었던 노태우 정부의 200만 호 주택 건설이었고 실제로 이게 이루어졌습니다. 실제로 200만 호가 들어갔어요. 언제? 80년대 말 실제 입주한 거는 이제 91년 정도부터 시작해서 96년 정도까지 대략 5년 동안에 200만 호가 건설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때 이 200만 호는 수도권이 아니었습니다. 뭐냐면 전국 단위 목표 물량이었어요. 200만 호 중에서 실제 수도권에 들어간 물량은 114만 호 정도, 대략 110만 호 정도입니다. 그 중에 1기 신도시가 30만 호 포함이 됩니다.
즉 90년대 200만 호 전국 단 200만 호 건설 때 수도권에 114만 호가 들어갔는데 그거보다 더 많은 135만 호를 앞으로 5년간 기간은 비슷합니다. 이때랑 수도권에 공급하겠다는 건데 직관적으로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 노태우 정부가 이걸 시행했던 때는 90년대 초반입니다. 첫 번째로 뭐가 있냐면 그때 당시에 일기 신도시 들어간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때 당시에 수도권이 허허벌판에 가까웠습니다. 지금과 비교하면 널널했어요. 속된 말로. 그리고 시가지들의 중동 3번 평촌도 들어왔잖아요. 예를 들면 중동 같은 경우에는 이미 부천에 도시가 있었지만 지금 중동 신도시 들어간 자리 있죠. 허허벌판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런 땅이 수도권에 남아 있을까요? 없죠. 더더군다나 노태우 정부는 여러분 다 아시지만 군사 독재 정부였다고 평가를 받죠. 즉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던 정부였어요. 군사 정권이었잖아요. 그 전 정부, 전두환 정부에 이어서 노태우 정부까지가. 따라서 일사천리로 이루어지는 게 가능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주택 공급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택지를 개발한다고 하더라도 보상해줘야죠.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문화재도 발굴되면 속된 말로 90년대 저 200만 원 건설 당시에 문화재가 발굴된 데가 있었거든요. 어떻게 했을까요? 전설로 내려오지만 덮어버리고 그냥 세웠다는 이런 얘기가 있죠. 지금 그렇게 못합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요. 그렇죠? 따라서 택지의 문제, 유휴 택지 자체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수도권에 이 문제도 있을 뿐더러 이 당시 정권의 성격, 강압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던 그 당시와 지금 완전히 다른 시대잖아요. 그죠? 따라서 이때보다도 많은 물량을 수도권 110만 호였는데 그보다 많은 물량을 지금 상황에서 공급을 갖다가 단기간에 계획된 것보다 많이 하는 거거든요. 연당 9만 2천 세대 정도 추가해서 한다는 얘기인데 이게 과연 가능할까? 세세한 수치와 정부 계획, 노력을 한 모습은 보이지만 그걸 따지기 전에 직관적으로도 웬만해서는 불가능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90년대에 주택 시장을 경험해 보셨던 분이면 알 수 있고 부수적으로는 이때 또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이 200만 원을 단기간에 지었잖아요. 부실공사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번에 97 대책에서 나온 상계나 가양에 있는 이 공공임대 있어요. 영구임대. 이거 재건축한다고 그러는데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거 요식이 조금 전에 만들어진 건데 사실은 이 200만 원 전에도 전두환 정권 때도 상계지구 있죠. 88년 정도에 들어가고 걔네들이 연기신도시라고 부르는데 걔네들도 엄청 한 번에 때려주는 애들이거든요. 걔네들부터 얘네들까지는 조금 부실, 난림공사 문제가 있습니다. 단지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급격화해지다 보니까. 근데 지금은 그럴 수 없잖아요. 그때보다 공기도 더 늘어난 시기인데 이게 가능할까? 논리적으로 따지기 전에 직관적으로도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오고요. 두 번째 이겁니다. 저희가 매주 청약홈에 뜨는 단지들 있죠. 공고 나오는 분양 공고. 그 단지들 중에서 괜찮은 단지들은 선별 단지로 그리고 빠르게 훑고 가는 건 스피드 분양가 중개로 저희가 다뤄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번에 나온 97 대책이 이거거든요. 연간 27만 호를 착공하겠대요. 수도권에. 근데 이 27만 호가 감이 잘 안 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제가 써본 건데 이런 겁니다. 27만 호라는 건 1000세대, 저희가 보통 대단지 기준선으로 삼는 게 1000세대잖아요. 이거 270개 단지에 해당되는 물량이에요. 그렇잖아요. 27만 원은 1000세대 단지 270개. 근데 1년이 365일이잖아요. 52주인데 거기서 토요일날, 일요일날 4일을 차지하니까 빼버리면 월요일부터 금요일이 261일이 됩니다. 물론 공휴일도 있지만 261일을 갖다가 그럼 어떻게 되느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1000세대 단지를 착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 분양 공고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착공 기준이잖아요. 착공했다는 건 분양 공고 나와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000세대짜리 대단지가 매일 나와야 되는 건데 그것도 5년 내내 나와야 되는 물량입니다. 물론 다 아파트를 만드는 건 아니겠지만 얘도 이렇게 생각해보면 이게 얼마나 계획이 실현시키기가 정말 힘든 물량인지 청약홈 들어가 보시면 아실 거예요. 물론 거기 공공분양 빠지다가 최근에 공공분양도 거의 공고 올라오거든요. 대부분 시니타라든가 뭐 몇 가지 좀 빼고 다 올라오는데 현실적으로 실현되기가 좀 어렵다. 물론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식으로 매일같이 1000세대 단지가 나오던 시절도 있었어요. 뭐 꼭 매일같이 1000세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뭐 한 주에 3000세대짜리 1000세대짜리 몇 개에서 이렇게 나오던 때도 있어요. 다만 그거는 부동산이 호황기고 민간 건설사들이 지금 분양해야겠다 이게 맞았을 때 나오는 물량인데 지금 그런 시기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정부 공공주도 전반적으로 공공이 주도하겠다는 얘기인데 이건 직관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건 이렇습니다. 여기 써놨는데 제가 정부가 모를 리는 없다고 생각해요. 정부가 5년마다 바뀌는 어떤 정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건 국토부입니다. 국토부의 젊은 시절 사무관이든 뭐 시작하셔서 올라가신 분들이 절대로 지금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걸 모를 리가 없어요.
더군다나 이게 있어요. 저희 요렇게 썼는데 전제가 비 오는 상황에서 지내는 기후재와 같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사실 이번 대책에 뭐냐면 비가 안 왔을 때에는 댐을 건설하든가 아니면 뭐 저수지를 만들다든가 미리 뭐 이런 게 필요한 거지, 기후재는 우연을 바라는 거잖아요. 어떤 시기상에 따라서 여기에 기댈 수는 없는데 이번 정책 발표 3페이지를 보시면 이게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연간 적정 공급량이 수도권 25만 호인데 최근 3년 평균 15.8만 호밖에 안 된다. 따라 정부가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민간을 공공으로 돌리는 물량을 나중에 분양되고 좀 앞으로 당긴다라든가 아니면 뭐 유휴부지라든가 이런 거 이용해서, 그리고 택지개발지구의 상업지구라든가 자적 기능을 갖는 지구로 지정된 것들을 주택지구로 공공택지로 전환한다든가 하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9만 2천 세대를 추가하겠다. 3년 평균에. 그래서 25만 호를 어떻게든 맞춰보겠다 이거거든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여기 이렇게 써 있습니다. 3페이지 맨 마지막에 기존 사업 정상 추진 및 신규 공급 대책으로 9.2만 호 이상 추가 공급 필요. 이번에 나온 건 뭐냐면 연간 9.2만 호를 어떻게든 맞추겠다. 어디서 몇만 호, 어디서 몇만 호에서 대략 50만 호 정도 만들어서 그걸 5년 평균에서 1년 연당 9.2만 호 공급 추가로 하겠다. 이건데 여기 앞이 더 중요한 겁니다. 이 부분이죠. 기존 사업 정상 추진. 뭐냐면 정부가 9.2만 호를 추가 공급하는 거는 하겠는데, 열심히 노력하는데 그 전제는 기존 사업이 정상 추진되는 것 하에 이걸 플러스해서 25만 호 만들겠다는 거예요. 근데 뭔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여러분 드셔야 되는데, 지금 24년도에 16.5만 호였고 아직 25년은 안 끝났으니까 안 나왔는데 최근 흐름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3년 평균이 15.8만 호이긴 하지만 24년이 그보다 높긴 하지만 여기 특히나 서울 보면 6.3만 호에서 2.8만 호, 2.6만 호고 이후로 계속 줄어드는 걸로 나옵니다. 여러 영상들이나 글들 보시면 여러분 다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이 부분은. 즉 뭐냐면 지금 3년 평균이 15.8만 호밖에 안 됐던 이유. 즉 적정 공급량은 원래 25만 원 정도 맞는데 이게 왜 15.8만 호밖에, 특히 최근 3년 평균 이러냐, 기존에 계획했던 사업들이 정상 추진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럼 그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이번에 나온 대책은 그에 대한 대책이 아니라 아주 일부는 있지만 정부가 노력해서 이만큼을 추가시키겠다. 이걸 전제로 하고 기존 사업이 정상 추진된다는. 그러니까 안 될 거라는 거죠. 정부가 이걸 어떻게 때려 맞추는 건 할 수 있을지 몰라요. 92,000원. 근데 기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기가 힘든 상황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줄어든 상태인 거죠. 지금. 따라서 일종의 제가 보기에는 기존의 어떤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하는, 즉 25만 원 공급을 갖다 기준했을 때 그걸 이루기 위해서는 이루어져야 될 사업들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해결책이 이번에 들어있지가 않아요. 사실 세대수 자체로도 요 근거 두 개 통해서 상당히 힘든데 기존 사업에 대한 방안이 없다는 측면에서 더더욱이나 저는 이번 대책이 성공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지는 쪽으로 간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좀 더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공급의 절반 이상이고 사람들이 원하는 건 민간 물량입니다. 원래도 전체 공급 물량의 80% 정도는 민간 물량이고 공공이 차지하는 비율은 20% 정도, 그것도 많이 쳤을 때입니다. 더 적을 때도 많은데, 근데 사람들이 원하는 건 공급 물량이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라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지금 원하는 주택, 즉 더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주택가격 상승이 많이 돼서 문제라고 지금 정부가 인식하고 있는 거잖아요. 주택가격 상승을 주도하는 아파트는, 사람들이 원하는 아파트는 민간 물량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나온 공급대책은 주로 공공중심으로 해결하겠다 이 얘기거든요. LH를 통해서. 물론 LH의 이번 공공중심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부분도 있어요. 뭐 전부 공공임대 만들겠다 이거 절대 아니죠. 왜냐하면 저희가 왕숙신도시하고 교산신도시에서 다뤄드린 영상 있잖아요. 프루지오 더 퍼스트. 프루지오가 만들었어요. 근데 그게 뭡니까? 민간 참여 공공분양입니다. 시행은 LH가 했지만 시공을 갖다가 민간 브랜드, 그것도 일군인 프루지오가 들어갔거든요. 이번에 영상들 있잖아요. 제가 올려드린 거. 나쁘지 않게 나왔어요. 일반 민간 물량에 비해서는 좀 낮지만 여하튼 얘기가 뭐냐면 사람들이 원하는 건 자고 먹고 씻을 곳이 필요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잘 생각해야 되는데 저는 국토부 관계자들은 이거 알 거라고 생각해요. 단순히 자고 먹고 씻을 곳이 필요한 게 아니란 거. 무슨 말이냐면 지금 현재 길거리에서 사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주택 있잖아요. 주택 보급률 100% 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자가주택이냐 아니냐가 이제 문제가 좀 있는 거지. 자고 먹고 씻을 곳, 그러니까 특히나 자가 보유율도 60%가 넘었기 때문에 전국 단위로는, 물론 수도권은 55%지만 단순히 자고 먹고 씻을 곳이 필요한 게 아닌 게, 최근에 주택가격 상승을 주도한 건 여러분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주택자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주택 가격 상승을 주도한 건 유주택자들이에요. 근데 이 유주택자들이 투기를 목적으로 해서 주택 가격을 상승시킨다? 아니에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90년대 일기 신도시를 들어가거나 90년대 수도권 곳곳에 들어간 아파트에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잘 살았죠. 근데 이미 그것들도 30년이 돼가고 그 후에 들어온 뭐 2기 신도시나 이런 데들, 근데 그것도 초기 물량은 2000년대 초반에 나온 애들은 그것도 지금 20년이 돼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지만 20년 전에 만들어진 주택들 30년 된 건 더하고 어떻습니까? 주차부터 시작해서 생활 편의성이 너무 많이 떨어져요. 그리고 평면도라든가 이런 것도 그렇고 커뮤니티 시설 같은 것, 최근에 들어오는 신축들에 공공 물량에 있는 커뮤니티조차 없는 게 2000년대 초반까지 만들어진 아파트들이에요. 거기에 원래 중산층들이 살았던 거예요. 차가 소유하고.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는 뭘 원하느냐, 뭔가 커뮤니티도 새롭고 주차 지금도 1대1이 법적 기준인데 못 되잖아요. 이중주차 해야 되잖아요. 그거 말고 한 주차 1.5대1 이상 돼서 나 퇴근했을 때 쉽게 편하게 주차할 수 있는 거, 이런 거 찾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주 많은 걸 찾는 것도 아니에요. 단순하게 자고 먹고 씻을 곳이 아니라 조금 더 편한 거, 이런 걸 찾기 시작하는 건데, 이들이 누구냐, 기존의 유주택자들이고 연령으로 치면 40대에서 50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20, 30대 분들을 갖다가 무시하는 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생각해보세요. 40, 50대가 20, 30대보다 자산이 많은 건 당연하잖아요. 왜? 그동안 노동을 했고 거기서 얻는 소득이 있었으니까. 그걸 갖고 주택을 사서 내가 한 20년, 10년, 20년 살았는데 이게 노후화가 되는 거예요. 그럼 새로운 주택을 가고 싶죠. 그래서 새로운 주택을 가려고 하는데, 이건 다른 문제지만 특공이나 이런 걸로 들어가기 힘들어요. 유주택자들이 추첨제, 시기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그러니까 그걸 사야 되는 거예요. 내가 새 집에 살고 싶으면 분양돼서 프리미엄 붙은 걸, 좋은 입장 프리미엄 붙잖아요. 그걸 내가 돈 주고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전반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즉 뭐다? 단순 자고 먹고 씻을 곳이 아니라 기존의 유주택자지만 삶의 질을 좀 더 높이고 싶은 사람들의 욕구가 반영된 민간 물량들이 가격을 올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번 대책에서 그게 거의 빠졌죠. 아예 없는 건 아닌데. 왜냐면 일단 공공중심을 하겠다 이 말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이런 민간 물량을 바라던 사람들은 없겠다, 이런 생각을 일단 하게 만들어요. 공공이 민간 참여를 시켜서 이번에 프로젝트 더 퍼스트 시리즈들이 교산하고 왕성히 나왔지만 그게 눈에 차지는 않을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수도권에 이미 나는 살고 있어요. 서울까지 못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이미 수도권에서 신도시급이든 택지지구급이든, 택지지구 엄청 많습니다. 신도시 말고도 수도권에. 여기서 한 10년, 20년을 살았어요. 이미 주택을 구입해서. 근데 새로운 삶의 질을 찾아서 새로운 물량을 찾고 있는데 거기에 공공 분양이 눈에 들어오겠냐고요. 그 사람들이 바라는 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게 가격을 올리는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거기에 맞는 게 필요한 건데, 거기에 대표적인 게 땅이 없잖아요, 지금 수도권에. 그러면 뭐 서울이나 수도권이나 이게 필요한 거죠. 재개발, 재건축, 로드맵이 필요한 건데 없느냐? 나왔었죠. 지난 정부부터 대표적인 1기 신도시 재건축이잖아요. 그리고 작년 12월에 10원단지 선정했잖아요. 그럼 그걸 갖다가 올해도 계속 연이어서 해야 되고, 거기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지만 노태우 정권이 200만에서 말씀드렸지만 당시에 110만 호 들어간 것 중에 1기 신도시는 30만 호밖에 안 돼요. 80만 호가 더 있어요, 수도권에. 걔네들이 뭐 어디 여기저기 막 있는 것도 아니고 대규모 택지지구들로 있어요. 아시는 분 다 아실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인천 같은 경우에 연수라든가 부평 쪽 뭐 이런 데들도 있고, 저희 사무실에는 뭐 하남 쪽에도, 여러분 하남하면 미사신도시하고 뭐 많이 기억하시는 분들은 부동산 정도 아실 텐데, 하남시에도 신장 택지지구라는 100만 제곱미터, 30만 평 정도죠. 거기 93, 4년도에 들어간 대규모 택지가 있습니다. 거기 아파트들이 있어요. 완세되는 게. 그런 애들이 수도권에 깔려 있는 거예요. 노태우 정권 때 만든 1기 신도시 제외하고 80만 호가. 걔네들 근데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대한 로드맵이 지금 있을까요? 1기 신도시 시범단지 작년에 여러분 다 아시지만 뉴스에서 한참 떠들었으니까 기억나시는 분 있을 거예요. 물론 그 뒤에 이상한 일이 터져서 잠시 잊혀졌지만, 그때 시범단지 선정된 애들 지금 뭐 진행되고 있다고 얘기 들으신 거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조합도 제대로 설립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걔네들을 갖다가 제대로 빨리빨리 안 해주면 이 대안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쪽 대안이 아닌 공공중심의 대안만 지금 나왔단 말이에요. 신규 택지. 그게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민간 물량으로 설정했을 때 뒤로 밀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걸 공공으로 채우겠다. 즉 앞당겨서 하겠다. 나쁘지 않습니다. 3기 신도시 그런 걸로 다 만든다고 하더라도 약간의 문제는 있을 것 같긴 한데 나쁘지 않아요. 근데 그 수요는 이 수요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 수요가 실질적으로 가격을 높이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왔다는 거. 그러니까 재건축 관련해서는 이번에 이거 나왔죠. 공공임대 재건축이 나왔어요. 뭐 서울의 가양이라든가 상계 쪽 가보시면 있는데, 사실 제가 90년대 말에 서울 쌍문 쪽에서 야학교사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 저희 뭐 야학이니까 학생들 연령대가 저하고 비슷하거나 저보다 높거나 이랬거든요. 그때 이 상계동 쪽에 학생집을 가본 적이 있어요. 저도 이때 상계동에 지난 영상들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생애 최초로 구입했던 집도 상계동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 상계동에 거주했으니까 학생집을 찾아본 적이 있는데 그게 공공임대였어요. 아무래도 야학에 다니시는 분들이
조금 이제 소득이 없다 보니까 이런 영구임대 같은 데 많이 사셨거든요. 근데 여기 가봤는데 그때 아까 80년대 말에 들어간 게 성계지구거든요. 거기 공공임대도 그때 들어왔는데 90년대 말이니까 10년밖에 안 됐는데 그때 갔을 때도 아 여긴 좀 문제가 있다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사는 가재 도구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 주택 자체가 10년 차밖에 안 됐는데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200만 원 지을 때 날림 공사 많이 했다고 막 지었다고 더구나 공공임대니까 더 그랬겠죠. 여하튼 그래서 이 공공은 그 당시 가봤는데 그때도 이건 다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직 다시 재건축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재건축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서 기존의 영구임대 물량에다가 플러스 공공 분양을 플러스해서 추가 물량을 만들겠다. 근데 얘도 재건축이거든요. 공공임대라도 물론 조합원이 국가인 재건축이긴 한데 여기 사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은 이거 재건축하려면 일단 그 건물에서 나가시켜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려면은 대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임시 거주 지역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거주 시설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텐트에서 지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즉 임시 거주 건물이 일기 신도시 재건축 때 나왔던 얘기인데 공공임대 재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갖다 만들어야 되고 뭐 이번에 그래서 모듈러 주택이 들어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1년 이상 걸릴 거 아니에요. 1, 2년은 걸리겠죠. 이거 반대하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나 여기서 못 나가겠다. 뭐 이거 다 조정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냥 내쫓을 수는 없잖아요. 지금은 군사정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거기에다가 재건축한다는 거는 다 철거해야 되잖아요. 이주를 일단 뭐 임시주거단지 만들어서 보내드리고 거기서도 이제 조율할 것도 많을 거고 이거 철거를 하는데 시간 들고 그 다음에 이거 갖다가 H가 짓지를 못하잖아요. 다 공공분양까지인데 그러면은 민간 건설사를 참여시키는 민간 참여형이 되겠죠. 근데 거기서 또 세금은 들어가겠죠. 왜냐면 임대 부분에 대한 거는 정부가 지불해야 될 돈이잖아요. 근데 공공분양은 민간 참여사한테 이 예산 내에서 만들어내라고 뭐 계약해서 하겠지만 그 기간이 생각보다 깁니다. 민간 재건축보다 빠르긴 하겠지만 이것도 재건축이에요. 국가가 해보면 국가도 느낄 수 있을걸요. 모르는 건 아니죠. 따라서 제가 말씀드린 건 이겁니다. 실질적으로는 기존에는 민간이 담당하고 있는 물량이 80%가 돼가는데 그걸 공공에서 좀 더 하겠다. 좋아요. 근데 사람들이 원하는 건 공공이 아니라 민간 물량이 필요하고 그 민간 물량이 결국은 주택가격을 상승시키는 부분인데 그에 대한 대책이 제가 보기에는 이번 97 대책에서는 거의 전무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부가 모를 리가 없어요. 국토부 늘공 똑똑한 분들입니다. 진짜로 모를 리가 없어요. 따라서 추가 공급 대책은 결국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와야 되고요. 다만 순서상 그렇잖아요. 627 수요 대책이 나왔고 공급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다음보다 수요가 먼저 한번 나오긴 하겠죠. 즉 추가 공급 대책이 필요하겠지만 수요 억제책을 한 번 더 내서 왜냐면 이제 제대로 된 추가 공급책이 나오려면 결국 재개발 재건축 건드릴 수밖에 없거든요. 풀어줄 건 좀 풀어줘야 되는데 그냥 풀어줬다가 난리가 나겠죠. 따라서 수요 억제책을 한 번 더 강하게 실시하고 제대로 된 추가 공급 대책이 내년 정도에 나오지 않을까. 왜냐면 수요 억제책은 아마 10월 이후에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9월이잖아요. 왜냐면 이번에 이런 게 들어갔잖아요. 공급 정책인데 뭔가 수요 억제책 비슷한 게 들어간 게 있죠. 토지거래 허가 지정권을 확대해서 국토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게 했고 과열지구 LTV를 낮춘 거 이런 게 있거든요. 사실 이거에 대해서 뭐 영상들 보면 뭐 이거 어차피 지금 과열지구 6억 이상 대출 안 되는데 무슨 의미가 있냐 LTV 50에서 40으로 낮춘 거 토지거래 좀 뭐 그게 오르면 뭐 지정되는 거지 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건 미래를 위한 거라고 보시면 되죠. 왜냐면 제대로 된 공급 대책은 아니기 때문에 97이 결국은 제대로 된 공급 대책을 내야 되는데 그때 상방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커요. 왜냐면 결국은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게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수요 대책이 한번 낄 가능성이 있고 더군다나 제가 빨간색으로 금리 인하 붙여놨습니다. 빨간색. 왜? 10월 달에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를 할지 안 할지는 뭐 모르죠. 근데 다만 지금 이미 하방 쪽으로 금리가 가야 된다는 거는 올해 경제 성장률이 일단 1% 이하로 속된 말로 떡락을 해버렸잖아요. 이걸 다시 높이기 위해서도 그렇고 일단 미국도 금리 인하를 갖다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를 하는 데 있어서 뭐 부정적이었던 요소들은 점점 제거되고 있는 상황 이렇게 보시면 되잖아요. 따라서 금리 인하를 하게 될 가능성이 큰데 10월에 하든 11월에 하든 뭐 내년 초에 하든 방향 그쪽이잖아요. 근데 이거 금리 인하 하자마자 제일 먼저 영향받을 게 부동산이죠. 지금까지도 627 대책으로 억제를 해서 누르고 있는데 금리 인하가 된다고? 그러면은 어떻게든 영끌을 하게 돼 있어요. 어떻게든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대출을 하려고들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게 돼 있잖아요. 따라서 이 10월에 하든 11월에 하든 이런 금리 인하 시기와 맞물려서 수요 억제책이 나올 것 같습니다. 토지거래 허가 지정권을 얻었으니까 서울 지역이나 수도권에서 올라갈 만한 곳들을 갖다가 미리 지정할 수도 있어요. 올라가지 않아도 할 수 있잖아요. 국토부 장관한테 다 권한이 갔는데. 그리고 과열지구 LTV는 과열지구 지정을 해버리면 지금의 지역 이외의 수도권의 전반적으로도 그냥 40%로 하거나 더 밑으로 낮출 수도 있습니다. 가능하다고요. 왜냐면 수요 억제책에서 과거에 얘기하셨던 게 있잖아요. 더 센 게 뒤에 준비되어 있다. 이거
더 수도권 전체로 40%, 30%로 뭐 이렇게 하는 것도 가능하죠. 뭐 영원히는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예. 왜냐면 결국 추가 공급 대책으로 이런 애들 발표해야 되고 금리 인하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면은 뭐 억제책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이거죠. 그럼 이 상황에서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될 거냐, 이런 수요 억제책이 막 나오고 할 텐데 드디어 우하향으로 가는 거냐.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공급 대책이 나오든 수요 억제책이 나오든 중요한 건 근본적으로 밑에 깔려있는 문제를 그 대책들이 해결할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수요 억제책은 기본적으로 그걸 임시적으로 눌러두는 거고, 공급 대책은 그걸 갖다가 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긴 한데, 이번에 나온 공급 대책은 반쪽짜리란 말이에요. 사실 반쪽짜리가 아니라 5분의 1쪽짜리죠. 80%가 원래 민간 쪽이고 20%가 공공 쪽인데, 공공이 좀 더 노력해서 하겠다는 거니까 민간 쪽에 대한 얘기가 없으니까 거의 그래도 뭐 반쪽짜리 대책 정도로 할 수 있는데, 이게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더 쌓여간다는 거. 3년 평균 15.8만 원이라고 아까 보도자료에서 그랬잖아요. 거기에 부족한 게 2만 원이라고. 왜냐면 25만 원 정도는 뭔가 공급이 돼야 되는데 3년에 15.8만 원밖에 안 되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사실 이것도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기준점 자체가 적은 거라고 생각해요. 더 많이 필요할 겁니다. 왜냐면 90년대 노후단지들이 지금 문제가 되기 시작한 거거든요. 아직 90년대 노후단지들이 참고 있는 것 뿐이에요. 일기 신도시 포함해서 110만 원에 달하는 노후 아파트가 수도권에 밀집해 있어요. 근데 사실 연기 신도시급, 상계동 연기 신도시예요. 상계동은 2000세대짜리 주공 한 20개 단지 들어가, 강학, 창동, 하여튼 거기 엄청 많이 들어가 있는 걔네들은 연기 신도시입니다. 이거보다도 더 먼저 거예요. 노태우 정권이 아니라 그거는 전두환 정권 때 만들어진 거니까. 이 노후단지들, 일기신도시 지금 계속 문제되고 있어서 작년부터 시범단지 하고 있는데, 얘네들이 이제 오고 있습니다. 2000년대 노후단지들. 지금 벌써 25년입니다. 사실 일기신도시 재건축에 대한 거는 진즉에 끝냈어야 되는 건데 이제 시작하고 있는데 5년 지나면 2030년이에요. 2000년대 여러분들 그렇게 어떤 측면에서는 정말 신도시, 인천의 강남이라고 하는 송도 있잖아요. 송도 쪽도 얼마 걸지 않았습니다. 거기 초기에 들어간 물량들이 30년 차가 돼가는 순간이 생각보다 빨리 다가옵니다. 인천만요? 수도권에 용인에도요. 이번에 고진역 대강 로제비앙 영상 저희가 분양가 중개 해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어디 다뤘습니까? 용인 동백지구라든가 이런 데도 다뤘죠. 그쪽도 멀지 않았어. 용인도 노후화가 돼가고 있는데, 즉 이에 대한 대책은 거의 전무예요. 일기 신도시에 대해서 시범단지 얘기 나왔지만 그건 극히 일부 물량입니다. 노태우 200만 호 시절에 수도권 110만 호 중에서도 4분의 1밖에 안 되는 물량이고, 곧 닥쳐올 2000년대 노후단지들 문제까지 생각하면 이거에 대한 로드맵이 제일 중요합니다. 3기 신도시 이런 쪽에 공공으로 다 채워도 상관없어요. 사실 3기 신도시 이쪽에 이번에 발표한 것처럼 공공으로 다 채워도 상관없어요. 그런 젊은 세대 분들, 이동하는 데 있어서 그래도 덜 피곤함을 느끼시는 젊은 세대 분들이, 그 신규주택이고 가격도 올 테니까 택지 잘 조성하잖아요. 다 공공으로 채워도 상관없어요. 근데 얘네들은 공공으로 해결이 안 될 애들이에요. 얘네들은 이거를 갖다가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3기 신도시가 공공으로 채워줘도 상관이 없지만 얘네들을 어느 정도는 그래도 받아주려고 만든 게 3기 신도시예요. 3기 신도시의 절반 정도는 그래도 민간 물량 좀 섞어서 이쪽에 있는 수요를 좀 어떻게 흡수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실제로 1기 신도시 재건축 개발 계획에 따르면 그게 있어요. 이주 수요라든가 이런 거 잡으려고 하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공공으로 다 채워도 상관은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한 수요도 분명히 있으니까 얘네들의 민간 물량에 대한 수요를 갖다가 여기 살던 분들이 공공으로 들어가려는 생각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거에 대한 로드맵이 나와야 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 시기가 늦어질수록 힘든 과정이 아마 노정될 거예요. 따라서 이번 대책이 나왔지만 공공주집의 반쪽짜리 대책이기도 하고, 그나마 그 대책의 현실 가능성은 직관적으로 봐도 없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조만간 수요 대책이 한 번 더 나와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추가 공급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5년일까? 이거는 다음 편에서 다룰 건데요. 일단 영상이 너무 길어졌잖아요. 일단 지금까지 정보가 도움이 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편에서는 왜 정부가 30년까지 계획 썼잖아요. 왜 이런 식으로 5년 단위로 계획을 내는 걸까? 뻔하죠. CEO 체제인 대한민국 정부가 문제가 있죠. 전문 경영인 체제죠. 우리나라 대통령님들은 5년마다 바뀌잖아요. 그럼 정부가 이 주택 정책을 갖다가 계속 바꾸는데, 정부는 정권과는 다르잖아요. 국토부 말하는 겁니다. 국토부가 좀 더 장기적인 계획을 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한 얘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건 간단히 다룰 겁니다. 사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떤 주장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저희가 주택을 투자하고 분양받고 이런 데 있어서 저희가 생각하는 어떤 주장, 정치적 입장에 따른 것이든 뭐든 그런 주장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응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건 간단히 훑고 넘어가고, 향후 부동산 상황과 대응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영상을 다음 시간에 올려드릴 겁니다. 뭐냐면 이번에 원래 왕숙 신도
신도시도 지금 투자 분석편 1, 2, 3편까지 찍어드렸잖아요. 근데 4, 5편을 갖다가 찍으려고 하는데 이 상황이 터져서 이거 먼저 보여드렸는데, 그럼 이 상황에서 변화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공공으로 바뀔 거고, 많이 봐줘도 민간 참여형 공공 분양으로 아마 많이 3기 신도시급들에 들어갈 거거든요. 그때 3기 신도시는 청약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가, 그리고 내가 어떤 입장일 경우에 그런 쪽을 노려야 되고, 그 위에 분양에 있어서는 어떤 쪽을 세워야 되는가, 혹은 기존 주택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기존 주택에 있어서 어떤 방향으로 투자 계획을 세워야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시간은 영상이 길어져서 다음 시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유익하고 정확한 투자 정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